안녕하세요. 네. 분들, 이제 수업을 먼저 하기 전에요. 오류 수정 좀 하고 갈게요. 분들, 자, 책 페이지 41페이지에서 44페이지예요. 기본서. 여러분들, 저 이거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꼭 사세요. 아셨죠? 네. 저 이걸로 주로 할 거니까. 그래서 분들 요약집은 6에서 7페이지. 자, 이게 개정이 예정됐었는데 이게 유예가 좀 됐거든요. 좀 볼게요. 내년까지 이제 유예가 돼가지고, 자, 뭐가 이제 바뀌었냐면, 제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었던 건데, 근데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크게 신고에 의한 납부와 고지서에 의한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죠. 자, 그러면 신고 납부 기간 내에 납부를 못했어요. 그럴 때 벌이 있겠죠. 그 벌을 뭐라고 한다? 가산세라고 말을 해요. 자, 우리 먼저 지방세법부터 할게요. 그러면 고지서에 의한 납부 기간 내 납부를 하지 못하잖아요. 이때 나오는 것을 가산금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는 작년부터 가산세와 가산금이 합쳐져서 가산세라고 불렀었고, 지방세법은 올해부터 가산세와 가산금을 합쳐서 가산세라고 불릴 예정이었는데, 이 가산세로 통합된 게 2022년도부터 이제 그때까지 유예가 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가산금 제도가 올해까지는 이제 유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그래서 개정된 내용은 똑같은데, 물론 개정된 내용을 몰라서 그렇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보면, 자, 가산세는요, 옛날에는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였는데, 이 가산세가 이제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뭐가 있다고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나눠진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 아셨죠? 오늘 프린트물 두 번째 짝. 여러분들 첫 번째 프린트물은 그냥 제껴 빼주세요. 우리 요약집에 나와 있는 거니까 첫 번째 장은 빼주시고 두 번째 장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제목이 지방세의 가산세, 가산금이 국세의 가산세 이렇게 바뀌어 있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이것만 보고 볼게요.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구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는 몇 프로였어요?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죠. 그 다음에 이게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이었다. 그러면 40%였다는 거예요. 자,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돼요? 납부 불성 가산세는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아셨죠? 그냥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근데 가산금은 일반 가산금, 즉 최초 고지서에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이때는 3%를 내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가산금이라고 해서, 자, 설명드릴게요. 중가산금이라고 해서 월수 곱하기 얼마가 된다? 만분의 75. 0.75%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때 월수는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 하는 것이고. 이때 중과상금 배제가 되는 게 있었거든요. 중과상금 배제 얼마 미만일 때는 그렇죠. 30만 원 미만 시에는 적용 배제한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취득세를 한번 볼게요. 자, 취득세는 취득일 있으면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가 뭐가 된다? 이때가 신고 납부 기한이 되죠. 그럼 이때 신고 납부를 안 했으니까 신고 납부를 못 했어요. 그럼 가산세가 어떻게 나와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나눌 수 있고요. 이때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인데 이 일수가 뭐 나올 때까지? 그렇지. 고지서 나올 때까지가 뭐가 된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이 기간만큼 내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고지서가 나왔으면 고지서에는 이제 뭐가 적혀져 있겠습니까? 납부 기한이 적혀져 있겠죠. 그래서 이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못했어요. 납부를 못했으면 이제 뭐가 나온다? 네? 가산 금이 나오는데 몇 프로 나오는 거예요? 예, 3%가 나오는 거고요. 아셨죠? 그래서 뭐가 된다? 왜 월이 경과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납부가 이루어졌다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월수 곱하기 만분의 75로 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들 어떻게 개정이 됐느냐, 어떻게 이제 나중에 개정이 될 거냐면 가산세 1번, 3% 가산세 2번, 월별 가산세 3번 이렇게 하던 것이 3% 가산세하고 월별 가산세는 그냥 그대로 뭐라고 불려진다? 가산금이라고 불려진다라는 거죠. 똑같은 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더 나가서 어떻게 됐다? 이 월수, 이 월별 가산세는 자, 몇 개월 초과할 수 없고요. 60개월 초과할 수 없고. 예? 그다음에 얼마 미만일 때는 30만 원 미만 시에는 뭐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할 때는 얘 1번, 얘 2번, 얘 3번 그래서 얘를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불렸던 거잖아요.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불렸던 것을 지방세에서는 그냥 가산세와 가산금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이다. 똑같은 거죠.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재산세를 한번 볼까요? 자, 재산세는 6월 1일을 과세 기준으로 하고요. 6월 1일 과세 기준으로 해서 자, 만약에 7월 10일 날 고지서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고지서에 뭐가 적혀져 있겠습니까? 납부 기한이 있겠죠. 각 세목에 가서 다시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못했어요. 그럼 뭐 나와야 돼요? 3% 가산금이 나와야 되겠죠. 신고 의무가 없으니까. 그리고 납부 기한 지나서 납부가 되었다면 이때는 납부 기한 지나고 나서부터는 월수 곱하기 만분의 75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이걸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 취득세 등이 있고요. 재산세 등이 있는데 가산세와 가산금을 기억해 보면 취득세는 가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가산금 적용해야 하나요? 하죠. 근데 재산세는 가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가산금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자, 그러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안 되고의 세목의 문제인데, 자, 이거를 뭐 취득세는 가산세 적용되고 등록매세는 가산세 적용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 이 취득세 등은요, 무슨 의무가 있어요? 신고 의무 등이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에 비해서 재산세는 무슨 의무가 없어요? 신고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지방세법에서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안 되고는 어떤 세목은 가산세가 적용돼 어떤 세목은 가산세가 적용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지방세를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될 세목이라면 얘는 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있겠고, 맞죠? 재산세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세목이 아니야. 그렇다면 이때는 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자, 계속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똑같아요. 납부지연 가산세로 이게 통합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1년 유예가 돼가지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중에서 납부지연 가산세 중에서 3% 가산세와 멸별 가산세를 뭐라고 부른다? 가산금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아셨죠? 그것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거기 다 나와 있고요. 자, 이건 지방세고, 그럼 국세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국세. 자, 국세는요,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냐? 이게 합쳐져서. 이게 합쳐져서 어떻게 바뀐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는 몇 프로? 20%. 과소신고는 10%. 그 다음에 사기 등일 때 40%가 되는 거죠. 응? 자, 이에 비해서 납부지연 가산세는 1 플러스 2 하면 돼요. 그래서 1번이 뭐였어요? 일별 가산세라고 해서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 그 다음에 두 번째 3% 가산세라고 해서, 자,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이제 소득세를 예를 들게요. 자, 소득세는 12월 31일을 과세기간 종료일로 해서 5월 31일까지가 신고 납부 기한이거든요. 자, 신고 납부 기한에 신고 납부를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하고 납부지연 가산세인데, 이 납부지연 가산세는 어떻게 돼요? 1번 뭐 나올 때까지? 고지서 나올 때까지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를 때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지서가 적혀져 있으니까 고지서에 뭐가 적혀져 있어요? 납부 기한이 적혀져 있겠죠? 그럼 납부 기한에 납부를 못했어. 그럼 이때 뭐가 나온다? 예? 3%? 이제 가산세. 이제 국세는 가산금이라는 말이 이미 삭제됐단 말이죠.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가산금이라고 부르고. 아셨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납부기한 지나서 여기서 납부를 했어요. 납부를 했으면 다시 이 기간 동안에는 일별 가산세라고 해서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를 또 때리는 거죠. 자, 지방세에서는 어떻게 썼죠? 지방세에서는 월수 곱하기 만분의
75였잖아요. 고지서한 납부기 한 경과 후에는 맞죠? 이때 이 월수는 몇 개월 초과할 수 없고 60개월 초과할 수 없었고 얼마 미만일 때는 30만 원 미만 시에는 적용하지 않았잖아요. 맞죠? 자, 근데 국세는 어떻게 돼요? 일별 가산세라고 해서, 그죠? 자, 이거하고 제가 대동소이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10만 분의 75 곱하기 30 하면 10만 분의 뭐가 된다? 10만 분의 25 곱하기 30 하면 만 분의 75 되는 거 아시겠죠? 얘는 월별로 따지는 거고 얘는 일별로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몇 년 초과할 수 없고 5년 초과할 수 없고 다만 얼마 미만일 때 100만 원 미만 시에는 뭐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지서 나오기 전까지는 똑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고지서가 나오고 나서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고지서가 나온 후에도 국세는 계속해서 가산세라고 부르고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가산금이라고 부른다. 그 차이만 있을 뿐이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또 취득세 신고 납부할 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게 유예가 돼가지고 자 이거 나오면 또 다시 할게요. 또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우선 이제 진도 먼저 나갈게요. 자, 예? 차이요? 없죠. 그러니까 실질적 차이는 없는 거죠. 예. 금전적 차이는 없는 것이고 가산세로 불릴 것이냐 가산금으로 불릴 것이냐 문제인데 중요한 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성립 시기가 달라져요. 가산세 성립 시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아셨죠? 예, 그거는 나중에 좀 제가 할게요. 이렇게. 자, 어른들 오늘 어디 들어갈 거냐면 복습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오늘 121페이지서부터 나갈 거거든요. 우리 요약집은요 2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집 21페이지 취득세 취득식 있잖아요. 거기 제목에다가 책 페이지를 먼저 표시해 두세요. 121페이지서부터 124페이지까지 요약집 21페이지 보시면 취득세 취득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좀 편하게 하시려면 거기에다가 페이지 표시를 요약집에다 책 페이지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좀 편하겠죠. 자, 여러분들 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과세 요건이라고 기억나십니까? 과세 요건이 뭐가 있었죠?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 오케이 세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하면 이걸 뭐라고 하죠? 산출 세액이라고 한다는 거죠.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하면 이걸 산출 세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정말 중요한 걸 공부할 거예요. 오늘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취득세는 신고납부 제도 그죠? 재산세는 보통징수 제도예요. 그래서 납세자가 취득세를 할 때는 자기가 세금을 얼마 내야 되는지를 자기가 계산해야 돼. 그래서 취득세는 신고납부 제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과세표준과 세율에서 문제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야 될 세금을 계산해야 되니까. 근데 재산세는 보통징수 제도야. 고지서가 나와서 얼마 내야 되는지는 정부가 결정해줘. 그러니까 재산세에서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 중요하지 않아. 언제까지 내야 되고 누가 내야 되는지만 알면 되는 거지.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가 있을 텐데 취득세는 과세 대상이나 납세 의무자가 중요하지 않고 얼마 내야 되는지가 중요하고
재산세는 보통 징수제이기 때문에 얼마 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내고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가 중요하고, 양도소득세 역시 신고납부제도니까 과세 표준은 얼마로 할지가 중요하다는 말이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이 두 문제에서 문제가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어렵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할 것은 뭐냐면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산출 세액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건설 공사가 시작이 되면 언젠가 뭐가 될까요? 완성이 되겠죠. 그럼 이때 완성이 될 때는 그 취득 원가에다가 세율은 몇 프로겠어요? 세율은 2.8%겠죠. 무슨 취득이니까. 자, 한번 외우고 가죠. 자, 유상취득 몇 프로? 4%. 농지일 때는 3%. 상속일 때는 2.8. 농지일 때는 2.3. 증여일 때는 3.5. 비영리 2.8. 원시취득 2.8. 간주취득 2%. 오케이. 됐어. 자, 그래서 취득원가 2.8% 곱하면 이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건설 공사가 시작되면 차입금이 있겠죠. 예? 그럼 차입금에는 뭐가 발생해요? 이자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런 이자 비용은 원가에 포함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당연히 포함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 건설 원가라고 하는 것은 노무비, 자재비만 원가가 되는 게 아니고, 그 건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접대비, 기타의 간접 비용도 건설 원가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자 비용도 건설 원가에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자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이자를 건설 자금 이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완성된 이후의 이자 비용은 건설 원가에 아니에요? 이건 운용이자인 거지 건설 자금 이자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자 비용, 건설 자금 이자가 포함되는 것은 완성되기 이전에 이자 비용이 포함되는 것이지, 완성된 이후의 이자 비용은 건설 원가가 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자, 그렇다면 이 완성이 된 시기를 입주 시점으로 볼 거예요? 등기 시점으로 볼 거예요? 사용 승인 시점으로 볼 거예요? 언제로 볼 거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즉, 우리는 지금 과세표준의 내용을 배우기에 앞서 뭐가 정해진다? 취득 시기를 정해야지. 취득 시기를 정해야지 정확한 취득가액의 크기가 결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세표준을 배우기 전에 뭐를 배운다? 취득 시기를 배울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제목이 뭐예요? 취득 시기죠. 여러분들, 제5절 제목이 뭘 것 같아요? 제5절 제목이 과세 표준이 되겠지. 6절 제목이 뭘 것 같습니까? 세율이겠지. 아셨죠? 그래서 책의 목차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취득식이라는 단어가, 왜 취득식이라는 주제가 지금 나왔느냐는 거예요. 취득식이라는 주제가 지금 나온 이유는 정확한 취득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 취득 시기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 이 취득 시기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게 취득세잖아요. 그럼들 상대적으로 중요한 거 보니까는 60일도 중요하지만 60일의 기산일이 언제인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취득일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60일의 기간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취득 시기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왜 취득 시기를 배워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은 크게 무슨 취득과 실질 취득과 간주 취득이 있죠. 여러분들, 왜 실질 취득이라고 했죠? 응? 왜 실질 취득이라고 했지? 등기에 관계없이 그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거. 취득이란 한마디로 권리 변동이다. 응? 그래서 실질 취득 그러면 이제 민법상의 취득이에요. 권리 변동이 수반되는 취득을 말하는 거예요. 간주 취득 네 가지 뭐 있었죠?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의 종류 변경, 건축물의 개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권리 변동에 의한 취득을 말하는 것이고 권리 변동이 수반되지 않는 취득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었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쨌든 취득이란 한마디로 권리 변동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 민법에서는요. 그 권리 변동의 시점을 언제로 보죠? 권리 변동의 시점을? 예? 법률의 행위냐? 법률의 규정이냐 이렇게 나눠지죠.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의 득실은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등기 취득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러분들 법률의 규정은 어떻게 되죠? 원칙적으로 자동 취득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상속은 등기해야 돼요? 등기하지 않아도 돼요? 등기하지 않아도 상속 개시일에 뭐가 된다? 자동 취득이 되는 거잖아요. 자동 취득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법률 행위로 낼 때는 반드시 등기해야 되고 법률의 규정일 때는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동 취득이라고. 상속은 상속 등기 관계 없다니까. 상속 개시일에 자동 취득이 되는 거라고. 그런데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에 의한 취득은 법률 행위잖아요. 이런 법률 행위로 인한 취득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아셨죠? 다만 법률의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시효 취득일 때 어떡하죠? 그렇죠. 시효 취득일 때는 등기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 이건 등기 취득이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의 어떤 득실의 시점을 언제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법률의 행위일 때는 등기 취득, 법률의 규정일 때는 자동 취득이나 시효 취득만큼은 무슨 취득인다? 등기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세법에서는 어떻게 할 거야? 세법에서는 그 권리 변동의 시점을 언제로 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세법에는요, 무조건 자동 취득입니다. 필요 없어. 무조건 자동 취득. 자, 정말 자동 취득이다? 그건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매매 등 유상 취득이면 언제겠어요? 매매 등 유상 취득이라면 그래요. 잔금 지급일이란 말이에요. 예? 만약에 상속이다. 그럼 언제겠어요? 상속 개시란 말이에요. 증여라면 언제겠어요? 증여 계약일이겠죠. 증여 개시란 말 없죠? 증여는 법률 행위잖아. 네, 아셨죠? 상속 받은 날 그런 거 말 없어요? 상속은 법률의 규정일 땐 상속 개시라는 표현을 쓰는 거라고요. 아셨죠? 이렇게. 자, 만약에 건축이에요. 신축이에요. 언제겠어요, 여러분들? 신축 때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에요. 만약에 이게 시효 취득이에요. 언제겠어요? 시효 완성일이겠지. 세법은 무조건 자동 취득이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세법에서 이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등기 취득, 법률의 행위니 법률의 규정이니 필요 없어. 세법은 무조건 자동 취득이야. 아셨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등기 취득도 인정이 돼요. 등기 취득이 인정되는 이유는 첫 번째, 선등기할 때예요. 즉, 잔금일 전에 등기가 되었으면 등기일, 증여 계약일 이전에 등기가 되었으면 등기일이라고.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뭐가 된다? 세법은 무조건 자동 취득. 민법의 것과 달라. 민법은 법률의 행위일 때는 등기 취득, 법률의 규정일 때는 자동 취득인데 세법에서는 법률의 행위인지 법률의 규정인지 필요 없어. 무조건 자동 취득이야. 다만 세법에서도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선등기할 때는 등기를 뭘로 한다? 잔금, 취득 시기로 하겠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혼시 재산권 분할의 경우도 등기취득을 인정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세법에서는 자동취득이다. 자동취득이 무슨 말인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매매 등일 때는 어떻게 돼요? 유상취득일 때는 잔금지급이. 아셨죠?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일. 증여일 때는 증여 계약일. 건물의 신축일 때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그 다음에 시효치일 때는 시효 완성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그래서 자동취득이다, 등기취득이다, 이 말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자, 유상승계취득입니다. 첫 번째 자주 나오는 게. 자, 이 유상승계취득인데, 이 유상승계취득을 보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상승계취득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건 아시겠죠? 잔금 지급일을 원칙으로 하고 그 전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일 중 빠른 날로 가는 건 좋겠는데, 그럼 여기서 문제가 잔금 지급일을 사실상 잔금일로 할 것인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을 할 것인가라고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두 날이 서로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두 날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셨죠? 그러면 사실상 잔금 지급을로 해야 돼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을 해야 될까요? 논리적으로 한다면 사실상 잔금일이 더 맞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인천 부평 쪽이 중과자동차 시장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1년에 하루에 일어나는 부동산 거래도 한두 건이 아닐 것이고 중고자동차 거래도 한두 건이 아니게 일어날 것인데 세무 공무원이 실질적인 잔금 지급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일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이게 국, 수, 공, 판, 장이라고 해서 이 5가지만큼은 언제로 하고 사실상 잔금 지급으로 하고 국수공판장이 아닌 그 외에 개인 간의 거래일 때는 이때는 계약서상 잔금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세법에서 봐준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상 잔금일로 가는 게 맞아. 근데 세무공무원이 숫자가 크지 않고 많지 않고 그 세무공무원이 모든 거래를 사실상 잔금일을 확인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수공판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사실상 잔금일로, 국수공판장이 아닌 그 개인 간의 거래일 때는 계약서상 잔금일을 취득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책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자, 페이지 121페이지고요. 자, 거기 보시면 일반적인 취득이 있고 동그라미 2번에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찾으셨죠? 자, 그럼 2번부터 볼게요.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경우인데 기억번에 뭐 있어요? 국, 수, 공, 판, 법 또는 국수 공판장이죠.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너무나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국수 공판장. 자, 국이 뭐예요?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공매나 경매에 의한 취득. 판결문에 취득. 법인 장부에 의한 취득. 여러분들 여기서 자, 주의. 이 장자는요 법인 장부를 말하는 것이지 개인 사업자의 장부를 말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법인 장부를 뜻하는 것이 개인 사업자 장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일반적인 취득 볼래요? 자, 일반적인 취득 보시면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인데, 자, 괄호 안에 밑줄
계약상 잔금일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경과한 날이다? 60일. 자, 다시 한번. 계약서당 잔금 지급일이 뭐가 되지 않았으면, 명시되지 않았으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에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번에 리을번 보시면 그거 안 하고 왔네. 아까 판결문 있었죠? 자,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좀 표시해주세요.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거 뭐 있습니까? 하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 등은 제외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외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일까요?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는 판결문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을 하겠다는 것이 되겠죠? 객관적 취득에서 제외되는 거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세법에서 취득 시기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법률의 행위, 법률의 규정 필요 없어. 무조건 무슨 취득이다? 무조건 자동 취득이야. 매매라고 하면 언제죠? 잔금 지급일. 상속이라면 상속 개시일. 증여라면 증여 계약일. 신축이라면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시효 취득이라면 시효 완성일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원칙적으로 자동 취득을 함에 있어서 다만 예외적으로 모두 인정한다. 등기 취득도 인정하는데 등기 취득이 인정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 뭐 했을 때? 선등기가 되었을 때. 두 번째는 이혼 시 재산권 분할일 때만 등기 취득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넘어갑니다. 페이지 122페이지 보시면 무슨 취득이 있어요? 연부 취득이 있어요. 보실래요? 근데 연부 취득이라는 게 뭐예요? 3억짜리를 취득하는데 우리가 할부 그러잖아요. 할부를 연으로 나누면 뭐겠어요? 연부가 되겠지. 그러니까는 1억, 1억, 1억을 3년에 걸쳐서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걸 연부 취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셨죠? 여러분들 연부도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연부도 돈을 주고 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언제가 된다?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조금만 더 나갈까요? 여러분들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이지 계약서상의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면 좀 주의하세요. 아셨죠? 연부금 지급일은 계약서상 지급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을 판단하는 거다. 요렇게. 자, 그리고 볼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거기 페이지 122페이지 동그라미 4번 보니까 자, 1, 2, 3에 따른 취득일 전에 뭐가 되었다면? 등기 등록이 되었다면 언제로 한다? 등기 등록일. 자, 요약 여기 보세요. 그럼들 사실상 잔금 지급일 전에 뭐가 되었다면? 등기일이 되었다면 둘 중에 무슨 날? 빠른 날. 계약서당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가 되었다면 무슨 날? 빠른 날.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등기가 되었다면 등기일 중 무슨 날? 빠른 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등기했어요. 여기서 등기했으면 취득시기 도래했지만 취득시기 아직 도래하지 않았죠. 그렇더라도 이때는 언제가 된다? 등기 일을 취득시기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셨죠?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요. 자, 취득시기. 취득세에서 취득시기는 무조건 자동 취득이야. 그 중에서 유상승계 취득이다? 당연히 잔금 지급일이 자동 취득시가 되겠죠. 근데 문제가 이 잔금 지급일을 사실상 잔금일로 할 거야? 계약상 잔금일로 할 거야의 문제인데 이 세법에서는 어떻게 판단한다? 국수 공판장이라고 하는 이 객관적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상 잔금 지급을 하고 그 외 개인 간의 거래일 때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을 하도록
실무적으로 배려를 해준 거라고요. 아셨죠? 다만 이런 잔금일 일전에 뭐가 되었다면 등록이 되었다면 등록일 중 빠른 날로 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주의 1번인데 우리 유학집에 유학집에 22페이지에 OX 체크라고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객관적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분명하므로 그 이전에 등기 시에도 사실상 잔금일을 취득시키로 한다. OX? X죠? 아무리 국수공판장 사실상 잔금지기를 분명하여도 그 전에 뭐가 되었으면 등기가 되었으면 등기를 취득시키로 해야 되겠다. 아셨죠? 자, 주의 두 번째. 자, 만약에 계약일이 있고 명시가 되지 않았을 때 30일이 되는 날 등기를 했다면 이 등기를 취득시키로 한다. OX 5. 왜 5죠? 원래는 잔금일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간다. 60일의 경과날을 취득시키로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전에 뭐가 되어서 등기가 되기 때문에 취득시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는 5다. 다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계약서당 잔금일이 명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등기를 취득시키로 가는 건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60일까지 가야 되는데 60일이 된 날 이전에 뭐가 되었기 때문에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등기를 취득시키로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만 꼭 기억하시면 된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자, 유상승계 취득은 잔금 지급일을 원칙으로 할 텐데 이 잔금 지급일을 사실상으로 할 거야 계약서상으로 할 거야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국수공판장일 때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국수공판장이 아닌 개인 간에 걸릴 때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키로 해야 되겠다. 아셨죠? 다만 이런 잔금일 이전에 뭐가 되었다면 등기가 되었다면 등기를 취득시키 빠른 날로 해야 될 것이고. 아셨죠? 특히 계약서상으로 잔금 지급을 정할 때 계약서상 잔금일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계열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로 가고, 다만 그 전에 뭐가 되었다면 등기가 되었다면 당연히 등기를 취득시키로 해야 되겠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122페이지 확인 예제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인 (122페이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확인 예제 볼게요. 개인이 아파트를 다음과 같이 취득하였을 때 취득시기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개인으로부터 취득하고 법인부터 분양받았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 법인부터 분양받았으면 무엇과 뭐를 비교해야 됩니까? 이때는 사실상 잔금일과 등기를 비교해야 되겠죠. 계약서상 잔금 날짜 필요 없다고. 국수 공판장이니까. 이해하셨어요? 근데 개인으로부터 취득해서 국수 공판장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취득했다면 이때는 무엇과 뭘 비교하면 돼요? 계약서당 잔금일과 등기를 비교하면 되겠죠. 이 뜻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았어. 그럼 이때는 계약서당 날짜 필요 없어요. 무엇과 뭐만 비교하면 돼요? 사실상 잔금일과 등기를 비교하면 되겠죠. 개인으로부터 취득했으면 무엇과 뭐만 비교하면 돼요? 계약서당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비교하면 되겠죠. 답은 몇 번이에요? 개인으로부터 취득할 때는 11월 18일. 계약서당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비교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월 18일 되는 거 아시겠죠? 하지만 법인에서 분양받았으면 언제가 된다? 사실상
잔금 지급이 되겠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 취득 시기가 왜 또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아까 재산세 과세 기준이 언제예요? 6월 1일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아파트를 올해 하나 구입하려고 해요. 그럼 5월 달이나 6월 달에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6월 1일 전에 잔금을 치러야 되겠어요?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러야 되겠어요? 6월 1일 이후에 치러야지. 6월 1일 전에 치러버리면 올해 재산세 내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그때 그 취득 시기를 언제로 판단할 거야가 이 취득 시기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해요. 근데 분양 잔금 날짜가 5월 30일이야. 그러면 그 잔금 날짜를 5월 30일에 내요, 안 내요? 내지 말아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그 해 재산세 납세가 나한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또 실무적인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이 취득 시기가 그렇게 판단되는 것 아셨죠? 다시 한번 잔금 지급일인데 사실상으로 할 거야, 계약상으로 할 거야 문제인데, 사실상 잔금을 하는 경우가 뭐가 있다? 국수, 공판장. 국이 뭐예요? 국가등록처 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공매나 경매한 취득, 판결문 장, 법인, 장부에 의한 취득이다. 국수 공판장일 때는 사실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국수 공판장이 아닌 개인 간에 볼 때는 계약서는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아셨죠? 특히 장자는 법인 장부를 말하는 것이지 개인 사업자의 장부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조금만 더 나가서 판결문이라고 쓸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좀 더 얘기할게요. 판결문 중 뭐는 제외된다? 화해, 포기, 인락, 자백, 간주는 제외된다. 이건 무슨 말인지 좀 더 공부할게요. 자, 화해, 포기, 인락, 자백, 간주는 제외된다는 것은 이때는 취득 시를 언제로 하겠다? 계약서상 잔금일로 할 것이고, 또 하나 계약서상 잔금일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로 보되, 그 전에 뭐가 되었으면? 등기가 되었으면 등기를 취득시로 하겠다. 자, 연부취득은 연으로 나눠서 취득하는 건데, 연부취득은 유상취득임에도 불구하고 잔금일을 취득시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언제로 본다? 연부금 지급일인데 그 각각의 연부금 지급일은 계약서상 연부금일이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다.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이 된다라는 거 아셨죠? 물론 그런 연부취득 이전에 뭐가 되었으면? 등기가 되었으면 등기취득이 인정된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 내용이 있고요. 여러분들, 자, 또 하나 이제 계약의 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계약의 해제 문제는 우리 3월 달에 한번 할게요. 3월 달에. 계약 해제는. 그래서 지금 계약 해제하면 너무 힘드니까 계약 해제는 3월 달에 가고, 자, 페이지 123페이지예요. 페이지 123페이지. 그래서 자, 무상승계 취득, 뭐 계약일이 있고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일입니다. 다만 계약일 이전에 등기 등록했으면 등기 등록을 취득 시기로 보는 거 맞고요. 괄호 3번 볼게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취득한 겁니다. 사용승인서, 준공공사 증명서, 준공인가증 내주는 날 또는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중 빠른 날을 취득 시기로 합니다. 이거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넘어가세요. 근데 신축일 때는 사용 승인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괄호 4번에 보세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 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 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또는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으로 취득한 토지 중 조합원에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자,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조합원이 조합에게 뭐를 출자해요? 토지 등을 출자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조합이 이제 아파트를 신축하겠죠. 근데 이 아파트가 누구 것이라면, 조합원용 거라 한다면 누가 지고?
조합 원위지고 이게 비조합원용이라면 조합이 취득해서 이거를 일반 분양자에게 분양하겠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조합 아파트를 조합원으로서 취득하는 것과 일반 분양을 받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더라? 세율의 차이가 있었죠. 왜냐하면 아파트를 신축했는데 이게 조합원용이라면 처음부터 조합원이 시중학수로 보니까 이때 몇 프로? 2.8%고 이게 일반 분양용이다 그러면 조합이 원시 취득해야 되겠죠. 조합이 보존 등기할 때 2.8% 내겠죠. 그 다음에 일반 분양자는 4%를 내야 되겠지. 무슨 취득이니까? 유상 취득이니까. 아셨죠? 그러면 여기에 취득시를 언제로 볼 거야? 응? 이때 취득세를 내야 된다면 취득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하셨죠? 그리고 자 조합원이 조합에게 토지를 제공할 때 이 조합원 이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는 있어요 없어요? 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를 제공받아서 이제 공사를 할 건데 이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그때 다르네. 이게 누구 거라면 조합원용이라면 아이고 내가 내 거 쓰는데 내가 또 취득세를 내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지. 근데 이게 누구 거라면 비조합원용의 물건이라면 비조합원용에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취득세 납세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거냐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조합이 법이 어떤 거냐, 이게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라면 사용 검사일에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고, 아셨죠? 이게 정비법에 의한 것이라면 언제로 보겠다? 소유권 이전고시일에 다음 날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대충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대충만 이해하고 넘어가요. 자, 뭐가 중요하냐?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방세법을 공부하다 보면 건축법에 대한 용어가 나오고요. 주택법에 대한 용어가 나오고요. 개발법, 정비법이 나와요. 자, 이것만 딱 공부하면 끝나요. 그냥 무조건 답 다 나와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세법에서 건축법을 다뤄요. 근데 세법에서 건축법의 내용을 다루진 않겠죠. 그러니까 세법에서 건축법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 건축법에서 쓰이는 단어를 차용하기 위함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축법의 내용을 어떻게 세법에서 설명하겠어요. 세법에서 건축법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 한 단어 때문에 건축법을 쓰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세법에서 건축법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용 승인서야.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에요. 아셨죠? 만약에 세법 문제를 푸는데 주택법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뒤돌아보지마. 언제요? 사용 검사일이에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근데 개발법이다 정비법이다? 자, 개발법하고 정비법, 이제 이게 어려울 텐데 이 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는 물건이 중요한데 이게 건물이냐 토지냐 해당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는 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 취득하는 물건이 건물분이야. 그러면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주는 날. 그 다음에 정비법이에요. 준공 인가증이에요. 여러분들 사용승인서, 사용검사일, 준공검사증명서, 준공인가증 이 달이 다 대동소이한 말인 거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근데 토지분이다. 토지분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언제가 된다?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이다. 그럼들 자 건축법, 주택법은 예외 없어. 그냥 사용승인서, 사용검사일이 아셨죠? 근데 개발법과 정비법일 때는 건물분에 대한 납세의무인지 토지분에 대한 납세의무인지만 구분하면 돼. 건물분이다라고 한다면 뭐 나오면 돼요? 준공자 나오면 돼. 아셨죠? 토지분이다라고 한다면 무슨 날? 다음 날. 다음 날에 확정이 돼버리니까.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응?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요. 거기 21페이지, 우리 요약집 21페이지 한번 가볼래요? 그래서 건축법일 때는 뭐 나오고요? 사용, 승인서, 도시개발법일 때는 준공검사, 증명서, 그 다음에 정비법일 때는 준공, 인가증. 물론 무허가거나 그 이전에 사실상 사용했으면 언제가 된다?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가 돼야 되겠죠. 끝까지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이렇게. 자,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페이지 124페이지 괄호 5번 볼래요? (124페이지) 괄호 5번 토리 원시취득 공유수면 매립 간척될 때는 공사준공 인가일 공사준공 인가일이다 보시면 되겠고, 특히 7번에 괄호 7번에 토지 지목 변경 보실래요?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날과 공부상 변경날 중 빠른 날로 합니다. 자, 근데 끝까지 줄거야 돼요. 다만 토지의 지목 변경 이전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사용일 취득일로 본다. 끝까지 좀 적어주시면 되고, 오늘 분할로 인한 취득,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때는 언제가 된다? 등기 등록일이다라는 거. 응? 이렇게. 오늘 172페이지 3번 볼게요. 3번 172페이지 3번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보시면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 등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의 취득일로 본다. 맞죠? 다만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할 때는 등기 등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죠? 자, 두 번째,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 간척 등으로 토지 원시 취득했어요. 언제가 된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할 때는 사실상 사용일 취득시로 보는 거 맞죠? 자, 세 번째, 주택법 나왔어. 찾으셨어요? 뒤돌아보지 마. 주택법 나오면 뭐예요? 사용? 검사액은. 자, 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나왔습니다. 정비법 나오면 이때는 주의해야 돼. 정비법에서 취득하는 것이 건물분인지 토지분인지를 기억하시라고요. 아셨죠? 근데 정비법에서 나온 것이 뭐 있어요? 토지죠. 그럼 토지에 대한 취득시는 언제가 돼야 돼요? 고실의 다음날. 이해하셨어요? 네. 5번에 보시면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토지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는데 다만 변경을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을 취득일로 본다. 맞죠? 네,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알고 결론 내볼게요. 자, 세법은 무조건 자동 취득이다. 자, 민법은 법률의 행위로 낼 때는 법률의 행위로 난 것은 등기 취득.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은 자동 취득. 다만 법률의 규정이라도 시효 취득만큼은 등기 취득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근데 세법은 법률의 행위가 되거나 법률의 규정이 되든 무조건 무슨 취득이다? 자동 취득. 그러니까 유상 취득이라면 잔금 지급일, 상속이라면 상속 개시일, 증여라면 증여 계약일, 신축이라면 사용 승인서 내준 날, 토지의 간척이라면 공사준공 인가일, 시효 취득이라면 시효 완성일. 무조건 자동 취득이라고. 근데 그 전에 뭐가 되었으면 선등기가 되었거나 또는 재산권 분할로 인한 취득은 무슨 취득이다? 등기 취득이다. 여기까지 첫 번째. 자, 그 중에서 잔금 지급을 유상승계 취득인데 유상승계 취득 때는 국수공판장일 때 뭘로 하고 사실상 잔금일로 하고 국수공판장이 아닌 개인 간에 걸릴 때는 계약사는 잔금일로 하되 그 전에 각각 등기가 되었으면 등기를 취득식을 한다. 맞죠? 연부 칠 때는 어떻게 돼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을 하되 그 전에 뭐가 되었으면 등기가 되었으면 등기를 취득시기로 한다. 여기까지 끝.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건축 등에 관련된 취득식인데 이게 건축법인지 주택법인지 개발법인지 정비법인지만 구분하면 되겠죠? 자, 건축법 나왔어. 뭐예요? 사용 승인서. 주택법 나왔어. 사용 검사일. 물론 그 전에 사실상 사용했으면 당연히 사실상 사용일 취득시기로 해야 되겠죠. 자, 근데 개발법과 정비법이 문제인데 개발법과 정비법에서 납세물 제대할 물건이 건물분인지 토지분인지만 기억하면 되겠죠.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라고 한다면 뭐 나오면 돼? 준공검사 증명서나 준공인가증 내주는 날. 물론 그 전에 사실상 사용했으면 사실상 사용일. 다만 개발법이나 정비법에 대한 취득세 납세물과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물 하면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이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제 과세 표준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